시민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네, 권익일 PD입니다. 이번 주 뉴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31차입니다. 많이 듣네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 지역 공모 유치 신청을 한 3개 지역 모두 자격 요건에서 변화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봤더니 지금 사실상 입지선정위원회가 당분간 중단하기로 지금 결정한 상태고, 왜 그러냐면 전에 팔타면 유람리 이 한 지역만 사실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하나로 뭐 이제 추진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유람리에서도 유치 동의 철회서가 일부 접수가 됐다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금 법적으로 자문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3개 지역, 팔타면 유람리, 장안면 노진리, 그리고 비봉면 양놀이였죠. 그 양놀이 3개 지역에서 다들 지금 그 기존의 2개의 지역, 첫 번째 양놀이 지역에서는 매각 동의서가 철회가 됐고 유치 신청위원회에서 의견을 접수하지 않아서 거기는 이제 사실상 탈락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노진리에서는 찬성을 철회하는 의견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제 그쪽 유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접수가 돼서 그건 지금 경찰 조사 중이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양놀이에서도 지금 됐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성시의 입장으로서는 2025년까지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후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아볼 때 보니까, 그래서 이 급하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화성시의 입장도 되게 난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존에 지금 하가등리에 있는 그린환경센터가 1년 300톤인데 네.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운영이 돼가지고 보통 내구 기한이 한 15년 정도로 잡거든요. 이게 몇 년 안 남았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인천의 폐기물 매립장이 이제 거의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화성시에서는 빨리 추진이 하라고 환경부에서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안 되진 않겠는데, 그렇게 되면 화성시에서는 뭐 민간 매립을 한다거나 네. 민간 소각을 한다거나 좀 복잡해지겠죠. 네. 근데 아마도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용역도 사실은 이 3개의 지역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용역을 했었지? 그러니까 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도 네. 지금 중지가 됐어요.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으니 어디를 시작할 수가 없는 왜냐면 거예요. 자격이 3 네, 군데가 다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조사 용역을 돈을 주고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2개 다 지금 중단이 됐고, 이제 행정에서도 뭐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완전 오리무중입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빨리 기사를 써서 공유를 해드리고, 저희는 사실 기사를 올리고 네. 막 이렇게 공유하는 걸 홍보하진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홍보를 하진 않는데,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그냥 올리면 그러니까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서 1000회가 넘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지금 의회 1차 정례회 중입니다. 네. 저는 취재 기자 입장으로서 의회에서 1차, 2차 정례회를 화성시 계속 의회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1년의 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들의 꽃.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인데, 네. 지금 작년도 2022년도 결산서를 심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심의는 사실상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의 결과 반영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네. 에 대한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14일자로 기사를 썼던 부분은 여전히 결산 금액은 많이 남고,
네. 의회에서는 여전히 항상 같은 것을 지적을 하지만 왜 변화가 없느냐에 네, 대한 내용으로 이제 공영애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참 문제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만큼 시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답변에 이제 도시건설 소관 결산을 이제 다루잖아요. 근데 공영희 의원님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결산 감사 결과 니네 보고회에서 2월화를 최소화 완료했다라고 너희는 행정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왜 올해 결산 감사에서는 더 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하시겠죠. 네.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쪽 그 행정에서는 답변에서 뭐 공기 지연이라던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뭐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뤄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 변론?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하시긴 하셨습니다. 뭐 그런 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딱히 막 이렇게 바로바로 기사화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들이 좀 있어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사무실에서 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좀 더 아무래도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학교 밥을 무척 맛있어 해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 그러면 되게 기대 부푼 꿈을 안고 학교를 가요. 제가 그렇게 밥을 못 해주는 것 같지 않은데 학교 밥을 좋아해서 네.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급식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네. 이게 강덕구 국회의원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받은 거였는데 네. 폐암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급식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고 네. 환기 시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뭐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해서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책위가 꾸려져 가지고 12일 날 지금 대책 마련 산재 추방 전국 기자회견이 12일 날 네. 13일 날 경기도청 앞에서 1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일 날 이제 각 경기도 내에 20 몇 개 지자체지? 29개? 25개 교육 지원청이 있잖아요. 네. 경기도 내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 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해서 집단 항의 행동의 날로 해가지고 25개 이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이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급식실에서 사실상 집단 폐암이 발생되는 거는 산업재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렇게 아프고 뭐 일하기 싫은 노동자분들이 계속 있으면 그만두게 되면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결국엔 아이들의 먹거리, 건강권 이것도 직결이 되고 교육의 질에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급식 붕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고 계속 이제 입장 표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산교육지원청 그쪽 관계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한 14억 원 정도를 세웠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환기 시설 개선 용역을 화성 오산에 있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조사가 끝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선 지급을 해서 개선 시설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기사는 쓰진 않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방학 때 이제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과 인건비의 현실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 마련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지원청 지역에서 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경기도 교육청
이쪽에서 좀 같이 논의가 결정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 오산 시민대책위원회가 한 3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집단 행동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화성에서 화성시 연구원이 이제 정명구 시장 생겼죠. 네. 공약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네. 이게 다른 화성시장 지자체들에 연구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셈이죠. 화성시 연구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원들이 이미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화성에 이번에 처음 생기게 되는 거니까 지자체별로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내 최초로 출범하는 거라서 도내 최초라고요? 네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사실 연구원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래요? 광역 제가 단위에서는 잘못 들었나? 광역 단위에서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티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는 최초예요. 최초고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사실 4억에 가깝고 원체 4조, 예. 네, 4조에 가깝고 뭐 이래서 연구원이 필요할까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화성시 연구원이 이제 출범을 하고 최대 원장도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네, 저희는 수원대 총장님이셨죠? 네, 전 수원대 총장님이신데 많이 뵀던 분이시잖아요. 얼굴은 낯이 익으시더라고요. 인수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었고 그러셨군요. 정명구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안 같은 데 있을 때 좀 많이 얼굴을 뵀던 분인데 초대 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고려대 출신이시고요. 뭐 미국 여러 대학교에서 학위도 출신하시고 지역 경제 연구 쪽 전문가라는 그런 이제 많은 세계안의 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 인터뷰 좀 해볼까요? 네네. 그래야죠. 시간이 되면 저도 갔을 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원장님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네. 딱 연락 드려볼게요. 아직 근데 지금 연구원이 막 오픈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연구원의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동탄 첨단 산업단지 내에 연구원이 개원한다고 하네요. 올해 네. 7월에. 그러면 그때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미 직원도 어느 정도 다 선발한 걸로 보여져요. 응? 직원도 이미 다 네네네. 선발한 직원도 걸로. 네. 그쵸, 다 같이 했죠.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 한번 네. 알아봐야겠네요. 예,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뭐 수어축제 올해로 9회가 된 것과 여성화합 한마당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좀 독특한 것은 수어 축제에 가보니까 농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어린이들이 수어를 거기에 그 자리에서 배워서 음료수를 하나씩 선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수어를 쓰는 걸 보면서 되게 이게 좀 활성화되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저도 이거는 뭐였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다 뭐 그런 뭐 거겠죠. 이렇게 예. 하는 거 이렇게 저도 수어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해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동탄 호수공원 거기서 네네, 그 있었군요. 다리 밑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화합 한마당 네네. 여기도 꽤 재밌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었고요. 그 운동회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곳에서 뭐 응원전도 좀 여성화합 일어났었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다른 거는 짚어주고 특별한 건 싶은 게 없었고요. 있으신가요? 예.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네, 있었죠. 있었네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네. 장애인 있었고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한국궁 아니 그러니까 뭐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의 이제 체육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또 아. 한마음 예. 여기는 봉담 이지구 생태체육공원 이런 데서 했네요. 네, 그런 그렇죠. 데가 있나 네. 보죠? 덥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 아마 좀 저는 오전만 요즘은- 보고 왔는데 오후에는 좀 행사 진행에 좀 차질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거로 넘어갈까요? 현수막? 현수막 네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수막이 뉴스 여기서부터네요. 현수막 보니까 요즘엔 디자인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자, 여기 마도면에서는 클린 마도 거리 만들기 이렇게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고 배롱나무가 화성 시화였나 보죠? 그거까지는 제가 잘 그러나 모르겠네요. 보네요. 축제 참여자 모집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마도면에서. 자. 신중년. 왜 신중년일까? 만 45세부터 64세까지를 64세까지로 새로운 중년이라고 표현하나 보죠? 네. 뭐 이렇게 동의가 되진 않지만 신중년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화성산업진흥원에서 보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하죠. 예.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딱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도움 일- 되시는 분들은 뭐 예, 이거 보시고 접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 그 지난 주말에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수호 축제가 있어서 뭐 진안동에 그 다람산 공원에서 있는 놀이터와 함께 주민총회의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이 저 여기 됐어요. 가봤어요. 다람산 어린이 여기 마을 놀이터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 약간 가보시면. 뭐지 물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아닌가요? 거기는 물놀이터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앙에 그 둘러가면서 그- 여기 맞을 텐데 저 예전에 여기서 논 적 있거든요 애들이랑. 그래요. 어쨌든 마을 놀이터. 거기서 어린이들 나와서 이제 세계 문화 장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주최 주관인 주민자치회랑 진안도서관,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 네, 놀이 논다. 공동체 논다. 예, 논다 정말 재밌게 놀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하고 노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주민총회. 주민총회가 좀 있으면 이게 지자체 아니 그 자치별로 읍면동별로 좀 다르죠. 주민총회 하는 그 날짜가. 그렇죠. 뭐 9월 달을 대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이번 6월에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인가로 잡혀 있을 거예요. 한번 돌려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 투표가 23일까지고 네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6월 30일 날 주민총회 투표가 있는 날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사강? 이곳은 사강시장 상인회에서 올린 현수막인데 동네 이런 그 서부 쪽은 누구의 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수막이 붙는 경우가 이름이 많죠. 홍사웅이시네요. 네. 이희숙 외손녀 신유빈 선수. 신유빈 선수가 세탁소. 세계 탁구도 대회 은메달을 축하드립니다. 예, 멋있네요. 획득했다는 거죠. 예. 탁구 엄청 잘하나 봐요. 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이거는 위한 이미 다 끝난 건데 4월 주민 30일 참여 예산 아마 연장이 좀 되긴 했어도 거의 마무리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주민들이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얼마인가요? 100억에서 100억 정도? 예, 그거 1 그러니까 내외인데 각 읍면동별 합친 돈인 거죠. 그렇죠. 100억이 각. 좀 더 많아지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자, 밀키트 요리 교실 이런 것도 그 병점 일동에서는 하고 있네요. 60세 이하, 네네. 이하 청장년층 6명을 모집합니다. 신중년인가요, 이게?
네, 밀키트 원데이 밀키트 요리 클래스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요리를 좀 잘하면 좋죠?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 드론 축구 얘기인데요. 그 이미 지난 거잖아요, 예. 그죠? 요 5월달에 있었던 17일 그 전국 드론 축구에서 양간면에 그 선수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1위를 했고 세계 드론 축구의 대회에서 5월 20일 날 또 3위를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1위를 해서 출전권을 가지고 국제 드론 축구 연맹에 갔다라고 들었는데, 다 제1회네요. 네. 양간면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님이 취재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못 갔네요. 한번 예. 요새 드론 축구 대회가 있구나. 재밌네. 네. 저희 양간면 그 피다. 양감사랑 PD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제가 점심 이후에 녹화해서 좀 하품을 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